안녕하세요.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네오오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네오오토는 대표적인 현대차와 기아의 자동차 부품 회사고요. 그 기존의 핵심 제품은 이 엔진에 들어가는 변속기 부품입니다. 그것도 기어에 대한 그 부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핵심적인 부품이기도 하죠.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현대차와 기아 같은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한 곳이었고, 그만큼 기술력도 있고 양산 능력도 있는 그런 회사였지만, 문제는 지금 시대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모터 쪽으로 이 사업의 핵심이 변화되고 있다는, 이 시장 자체에 큰 변화가 있는 시기라는 점입니다. 그래서 기존에 내연기관에서 변속기 부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라도 전기차 부품 쪽으로 이 감속기 쪽으로 전환하지 못하면, 즉 감속기를 개발해내지 못하면 이 큰 흐름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런 점에서 네오오토는 그런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업체가 예전부터 그 국가 과제로 해왔던 그런 그 기술 개발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자동차 부품, 특히 전기차 부품이면서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부품들을 만들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 업체가 그 변속기가 아닌 감속기라고 해서 전기차에 꼭 핵심적으로 필요한, 전기차 모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. 그것도 설계부터 하는 거니까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업체죠. 기존 사업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그 엔진 변속기에 관련된 그 제품으로 매출을 거의 다 올렸습니다. 그리고 이 포가손익계산서에서 보면 작년 거지만 이게 계속 매출 외형도 커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고 있고, 그다음에 이 당기순이익도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내연기관 쪽에서 지금 이룩하고 있는 실적이죠. 그만큼 현대차와 기아가 이 내연기관 쪽을 조기에 전동화한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내연기관 모델에서 충분히 글로벌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죠. 최대 주주는 51.18%를 갖고 있고 모두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영권은 안정화돼 있고, 이 51%나 되는 지분이 최대 주주의 지분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바로 주가가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품절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. 그래서 이제 호재가 나올 때를 유심히 잘 보셔야 되는데 요즘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됐죠. 지금 네오오토가 주가가 이틀 연속 급등을 했습니다. 어저께 상한가에다가 오늘 또 한 그 19% 거의 20% 가까이 장중 올랐는데요. 이게 실제로는 작년 실적, 즉 2022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가 10,000원으로 평가돼서 그 10,000원 한번 찍어준 겁니다. 그런데 왜 그동안 계속 10,000원 밑에서 이 7,500원 정도, 고점을 7,500원 정도, 8,000원 정도로 보면서 계속 움직였던 이유는 이 회사가 기존의 내연기관 쪽의 핵심 부품인 변속기 부품을 만들지만 전기차 부품으로서의 이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 있었습니다. 하지만 요번에 감속기 부품을 설계부터 해서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기에 이제 그동안 참아왔던 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그냥 묻지마로 몰려버린 거죠. 그러면서 바로 작년 실적을 한번 찍어준 겁니다. 제가 항상 실적을 강조하는 것은 그 작년 실적이라 할지라도 벌써 한 분기가 지났다 할지라도 그 한 분기가 지나도록 작년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지 못한 건 그 나름대로 그 회사 내에 할인 요인이 있다는 것이고, 그 할인 요인이 제거됐다면 주가는 반드시 적정 주가 이상으로 오버슈팅 한다는 거죠. 네오오토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입니다. 이게 기존 내연기관이라는 그 수명이 얼마 안 된 이 자동차 이 내연기관 부품업체에서 이제는 그 전기차라는 미래가 성장성이 있는 이 전기차 부품인 이 감속기를 직접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회사로 비춰지면서 말 그대로 할인 요인이 사라진 거죠. 이렇게 되면 주가가 적정 주가 이상으로 오버슈팅해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런 현상을 시장 내에서 많이 보실 텐데요. 이번 케이스를 한번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라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아시겠죠?
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